사장님 제발 만두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동생이 3일째 굶어서 그러거든요.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사장님, 만두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3일을 굶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바닷가 작은 골목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100억 재산을 물려받을 남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굶주림 끝에 만두가게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만두 한 그릇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욕설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한 여자, 그리고 코로 세상을 보는 소년의 특별한 능력이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 욕설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은 리본이 매달린 장례식장 입구.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17세 지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태양건설의 사장이었던 아버지. 50대의 한창 나이에 갑작스러운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우의 옆에는 16세 남동생 태민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수만 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도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민의 코 속으로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국화향도 향 연기도 아닌 묘하게 쓰고 화학적인 냄새. 태민은 고개를 들어 상주석 맨 앞에 앉아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엄마 강지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 재혼한 여자. 겉으로는 자상하고 우아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차가운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에게서는 슬픔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콤하고 짜릿한 마치 사탕을 입에 물었을 때 나는 듯한 흥분의 냄새가 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자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지우, 태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가 내일 읽어줄 거야. 그런데 말이지. 지은은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너희 아빠 회사 경영이 어려웠나 봐. 빚이 엄청 많대. 유언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 거짓말이에요.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는 회사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는 내일 보면 알겠지. 어쨌든 너희가 받을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빚만 남았으니까 알아서 해. 그게 무슨... 참, 그리고 말이야. 지은은 핸드백을 집어들며 덧붙였습니다. 이 집 내일부터 내 거야. 명예 이전 절차 다 끝났어. 너희는 짐 싸서 나가. 뭐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배우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성년자 2명 데리고 살 여유 없어. 알아서 친척이든 어디든 가.
태민이 누나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내용은 지우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는 배우자 강지은에게 전액 양도하며 자녀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남긴다. 말도 안 돼요. 아빠가 그런 유언을 남길 리 없어요. 지우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의 서명이 맞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 지우와 태민은 캐리어 하나씩만 들고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500만 원씩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빠 재산 100억이었다고요. 100억? 지은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 다 내 거야. 너희 아빤 바보였어. 날 사랑한다고 재산 다 내 명의로 바꿔줬거든. 당신이 뭘 한 거죠?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우가 달려들려 하자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경찰 불러. 미성년자 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태민이 누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그만해.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아요. 가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다시 찾을 거예요. 아빠가 남긴 것들. 키읔키읔 그래, 해봐. 법은 내 편이야.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남매. 지우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민은 누나의 등 뒤에 서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코 속으로 또다시 그 이상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엄마 몸에서 나던 그 화학적이고 쓴 냄새. 아버지 병실에서도 맡았던 그 냄새. 태민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냄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남매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지은 씨가 그러던데 너희 아빠 빚이 엄청 많다며? 우린 못 도와줘.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태민을 데리고 서울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고시원, 찜질방, PC방. 하지만 500만 원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태민아, 우리 부산 가자. 부산? 응. 엄마 고향이었잖아.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지우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고 다음 날 아침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매는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12월에 부산 해운대.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 태민의 손을 꽉 잡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태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하지만 지우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나, 왜? 냄새나. 태민의 코가 킁킁거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고기의 기름진 향, 파의 알싸한 향, 그리고 하얀 밀가루 반죽이 쪄지면서 피어오르는 김의 냄새. 태민의 발이 저절로 그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지우도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동인의 왕만두, 빨갛게 바랜 글씨, 녹슨 철제 간판.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찜통. 그 안에서 주먹만 한 왕만두들이 김을 뿜으며 쪄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꼬르륵.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태민아, 가자. 우리 돈 없어. 누나.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나 진짜 배고파. 너무 배고파.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 1,500원, 만두 1개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민아, 잠깐만 기다려. 지우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4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혜동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하고 눈매는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해동의 목소리는 걸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 왜요? 주문할 거 아니면 비키세요. 바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데요?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 애 왜 저래? 사장님.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희 남매 3일째 굶었어요. 제발 만두 하나만, 딱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해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 시켜주세요. 설거지, 청소,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제 동생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이 쓰러질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동은 잠시 말없이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A씨, 재수없게. 아침부터 무슨 막장 드라마야? 해동은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잠시 후 해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국 2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네. 들어와. 구석에 앉아서 먹어. 손님들 눈에 안 띄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안 와? 식기 전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밖에서 기다리던 태민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만두국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국물 위로 왕만두 5개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태민은 숟가락도 들지 않고 그릇을 들어 국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태민아. 하지만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만두피가 터지며 뜨거운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기의 고소함, 야채의 아삭함, 그리고 국물의 깊은 맛.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동은 팔짱을 낀 채 남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공짜 아니야. 일해서 갚아. 그날부터 남매는 가게 뒤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동은 양파 5망과 대파 20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닦아. 못하면 쫓아낸다. 네, 할게요. 지우는 민소매를 걷어붙이고 양파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양파즙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민도 옆에서 대파를 다듬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불이 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해동이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양파와 대파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동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뒤쪽 창고 옆에 쪽방 있어. 거기서 자. 보일러 안 되니까 춥긴 할 거야. 정말요? 대신 내일 새벽 5시에 나와. 만두소 준비해야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사람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좁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태민을 이불에 눕히고 쓰다듬었습니다. 태민아, 우리 여기서 열심히 하자. 돈 모아서 꼭 다시 일어서자. 응, 누나. 태민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근데 저 아줌마 냄새 이상해. 뭐? 냄새가. 종이 냄새나.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법 냄새. 법 냄새.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태민을 깨워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해동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왔냐? 늦지 않았네. 어디 손 씻고 이리 와. 지우는 손을 깨끗이 씻고 다가갔습니다. 뭘 하면 돼요? 만두소 반죽이야. 고기랑 야채 섞고 양념 넣고. 손맛이 중요해. 해동은 능숙하게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손을 멈췄습니다. 아, 망했다. 왜요? 간이 안 맞아. 요즘 자꾸 이래. 혀가 둔해졌나 봐. 해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태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냄새 맡으면 알 것 같아요. 해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냄새로 간을 맞춰? 말이 돼?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태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해동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좋아. 해봐. 망치면 내쫓는다. 태민은 대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수백 가지 냄새가 태민의 뇌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돼지고기의 지방 냄새, 양파의 유황 냄새, 대파의 청량한 냄새, 그리고 부족한 것, 소금의 짠맛 냄새가 부족했습니다. 생강의 알싸한 향도 미세하게 더 필요했습니다. 태민은 눈을 뜨고 조미료 통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소금을 2번 뿌렸습니다. 생강가루를 살짝 털었습니다. 참기름을 한 바퀴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섞었습니다. 다 했어요. 해동은 반신반의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만두소를 조금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해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때요? 완벽해. 해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어떻게 한 거야? 냄새로 알았어요. 냄새로? 해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근데 진짜네. 그날 점심 손님들이 만두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만두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전이랑 다른데? 더 깊은 맛이 나요. 해동은 주방 구석에서 만두피를 빚고 있는 태민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애 보통이 아니야.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해동은 지우와 태민을 불렀습니다. 너희 앞으로 여기서 일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해동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학교는? 자퇴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태민이 돌봐야 해서. 해동은 혀를 찼습니다. 에휴, 답답하게. 검정고시 준비해. 네. 학원비 내가 댈게. 대신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태민이는 내가 가르칠 거야. 아줌마.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 짜증나게. 그냥 내 투자야. 나중에 성공하면 100배로 갚아. 해동은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등 뒤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동인의 왕만두의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골목에 진짜 맛집 있대. 사장님 손맛이 살아났나 봐. 손님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맛의 비밀이 16세 소년의 코에 있다는 것을요. 태민은 매일 새벽 만두소 배합을 책임졌습니다. 날씨에 따라, 재료 상태에 따라 미묘하게 양념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생강을 조금 더, 건조한 날엔 참기름을 한 방울 더. 해동은 그런 태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천재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말해줘요. 어느 날 밤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해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학원은 잘 다니냐?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에 검정고시 볼 거예요. 좋아. 그리고 태민이 너. 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요리사요. 요리사? 네. 냄새로 음식 만드는 거 재밌어요. 해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정말요? 대신 열심히 해야 해. 네. 태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 부산까지 떠돌던 남매에게 이곳은 처음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가게를 촬영했습니다. 부산 숨은 맛집, 해동인의 왕만두. 그 영상은 SNS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부산 가면 꼭 가야겠다. 사장님 손맛 미쳤다 키읔키읔키읔.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해동은 바쁘다고 투덜거렸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멀리 서울에도 도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강지은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 해동인의 왕만두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 속 주방 구석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민?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쫓아낸 남매 중 남동생이었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호, 재미있는데?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밤에는 가게 일을 돕고 낮에는 공부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태민은 해동에게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재료는 이렇게 손질하고. 태민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대 후각은 요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동은 남매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지우와 태민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서울에서 왔잖아. 그냥 가출한 게 아니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려서. 괜찮아. 다 얘기해봐.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새엄마의 배신, 100억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해동은 듣고 있다가 주먹을 탁 쳤습니다. 그 XX? 진짜 나쁜 년이네. 아줌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네. 해동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명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해동.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줌마, 변호사셨어요? 응. 옛날에. 해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과거가 있어. 서울에서 변호사 일하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만뒀어. 그리고 부산 내려와서 만두가게 차렸지.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어쨌든 내가 법 좀 알아. 너희 재산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가족끼리 뭘. 해동은 투덜거렸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해동인의 왕만두는 이제 부산 전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예약도 받기 시작했고 포장 주문도 쇄도했습니다.
해동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지우는 홀서빙을 책임졌고 태미는 주방에서 만두소를 담당했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지은은 사무실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 찾았어요? 네.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만두가게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키읔키읔키읔 만두가게. 거지같이 사네. 부인, 그냥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미성년자들이라. 닥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애들 내 앞에서 반드시 되찾겠다고 했어. 그 애들이 자라서 나한테 대들면 귀찮아져. 미리 손 봐야지. 무슨 계획이신지? 태민이. 그 애 데리고 와. 네. 그 애만 있으면 누나는 꼼짝 못해. 그리고 그 애 데리고 협상하는 거야. 재산 권리 완전히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 받고.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와인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애들아, 곧 만나자.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이고 만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서빙을 하고 있었고 태미는 주방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 강지은이었습니다. 지우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새엄마. 지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우야.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코로 그 냄새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화학적이고 차가운 냄새. 아버지를 죽인 그 냄새. 누나.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너희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감동적이네. 뭐하러 왔어요? 지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당연히 내 아들 데리러 왔지. 무슨 소리예요? 태민이는 내 동생이에요.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나 재혼했잖아. 지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서야. 태민이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말도 안 돼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해동이 나왔습니다. 뭐야? 시끄럽게. 당신은 누구죠? 나, 이 가게 주인이야. 너 누군데 남의 가게 와서 난리야? 지은은 해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만두가게 아줌마. 상관 말아요. 애들 일이니까. 애들 일? 해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애들 괴롭히는 것 같은데? 괴롭혀? 내가 법적 보호자라고. 보호자는 개뿔. 재산 뺏고 쫓아낸 게 보호자야?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애들이 다 얘기했지. 당신 같은 년 평생 변호사 하면서 많이 봤어. 변호사?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만두 파는 주제에 변호사? 웃기지 마세요. 해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좋아요. 나가죠. 지은은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태민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법이 내 편이니까. 그 순간 가게 밖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부인 준비됐습니다. 지은이 손가락으로 태민을 가리켰습니다. 저에 데려와. 네.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 돼. 지우가 태민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거칠게 지우를 밀쳐냈습니다. 누나. 태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동이 달려들었지만 남자들은 훨씬 힘이 셌습니다. 태민은 남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누나, 누나, 태민아.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검은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민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게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나갔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해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소용없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새엄마가 보호자예요. 경찰도 못 말려요. 그럼 어떡해? 해동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때 해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강지은. 해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아줌마 잘 들어요. 태민이 보고 싶으면 10억 준비해요. 뭐? 그 애 덕분에 가게 대박 났잖아요. 10억 정도는 있겠죠? 미친년. 입 조심하세요. 어차피 법은 내 편이에요. 그리고 태민이 내가 해외로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뭐라고? 농담 아니에요. 요리 잘하는 애들 해외에서 돈 되거든요. 10억 내일까지. 안 주면 태민이 못 만나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EXX.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어떡해요? 10억은 어떡해? 걱정 마. 해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해동. 아줌마, 내가 말했잖아. 나 원래 변호사였어. 해동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 나야, 해동이. 해동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된 일이야? 급한 일 생겼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뭔데? 아동 납치 사건이야. 법적 보호자가 애를 납치해서 돈 요구하고 있어. 뭐? 그건 명백한 범죄야.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당장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어? 출발할게. 주소 보내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동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꼭 태민이 구해낼 거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나 아직 변호사야. 명함만 안 쓸 뿐이지. 해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한 모텔. 강지은은 태민을 방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야, 꼬맹아. 조용히 있어. 누나가 돈 가져오면 보내줄게. 거짓말이에요. 뭐? 누나가 돈 가져와도 안 보내줄 거잖아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 죽였죠?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냄새 나요. 당신한테서. 냄새? 쓰고 화학적인 냄새. 아빠 병실에서도 맡았어요. 아빠 약에서.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뭔가 탔어요. 아빠 약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 있어? 냄새가 증거예요. 키읔키읔키읔 냄새.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지은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태민의 코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코가 자신의 범죄를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해동과 지우는 변호사 박진수와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납치 및 협박죄로. 하지만 새엄마가 법적 보호자인데요. 그래도 돈을 요구한 건 범죄예요. 증거만 있으면 돼요. 증거.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해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이 말 기억나? 무슨요? 새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버지 병실에서도 같은 냄새 맡았다고. 설마.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를? 그럴 가능성이 있어. 태민이 코는 거짓말 안 해.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살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부검 기록이랑 약물 기록 조회하면. 바로 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로 새엄마한테 당한 거라면 꼭 밝혀내야 해요. 한편 모텔방. 태민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 병실에 들어갔을 때 맡았던 냄새들, 소독약 냄새, 꽃 냄새, 그리고 그 이상한 화학 냄새. 태민의 뇌는 모든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새엄마 사무실에서도 맡았습니다. 특정 서랍에서. 그래. 왼쪽에서 두 번째 서랍. 태민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야, 꼬맹아. 내 누나가 오늘 저녁까지 돈 안 가져오면 너 해외로 보낼 거야. 누나는 꼭 올 거예요. 올 수 있을까? 키읔키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콱쾅 모텔 방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강지은 씨 체포합니다. 뭐야?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경찰 뒤로 해동과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태민아, 누나. 태민은 지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해동은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난 법적 보호자라고. 법적 보호자가 아동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면 범죄야.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 남편 부검 재조사 결과예요. 혈액에서 독극물 검출됐어요. 뭐?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남편 독살한 거 맞죠? 태민이가 증언했어요. 당신 사무실 서랍에 증거 있다고. 증거는 없어. 다 버렸다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1팀. 강지은 사무실 압수수색 완료. 왼쪽 서랍에서 약물 발견. 독극물 성분 검출됐습니다. 뭐?
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냄새가 똑같았어요. 아빠 병실이랑 당신 서랍이랑. 지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지은 살인 및 재산 횡령,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은 끌려나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지은은 남편 독살, 재산 횡령, 아동 학대 및 납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지은은 끝까지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태민의 절대 후각이 이끈 증거들, 그리고 재조사된 부검 기록, 모든 것이 그녀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와 태민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았습니다. 100억의 재산, 그리고 태양건설의 지분. 하지만 두 사람은 회사를 당장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탁 관리를 맡겼습니다. 우리 아직 어려. 제대로 배우고 나서 회사 물려받자. 지우의 결정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해동 아줌마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태민은 요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해동인의 왕만두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부산 본점을 중심으로 전국 50개 매장. 태민의 레시피로 만든 만두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지우, 태민, 그리고 해동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자, 웃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해동인의 왕만두 본점.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만두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입니다. 손님들은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행복을 느낍니다. 따뜻함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